법무부가 그 윤석열 특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서울구치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이 많았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인데 네. 좀 뭐 너무 배려해 주는 게 아니냐. 또 그 윤석열 씨를 이제 특검 조사 받으러 끌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 네. 뭐 그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2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협조를 거의 안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회의실도 마련을 안 해놓고 마이크도 그렇고 비공개로 그 바디캠이나 CCTV를 볼 수 있냐라는 제안에도 그걸 다 거부했었거든요. 그런 수상한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교체가 됐네요. 법무부의 결정하에. 네. 그 윤석열이 면회도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다른 접견실을 이용한다라고도 하잖아요. 변호사 만날 때. 네네. 그것도 이제 특혜 의혹이 있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교정 TV라는 게 있더라고. 교정 TV. 교정 TV. 국회 TV처럼. 국회 TV처럼. 교정 TV. 국회 TV처럼 교정 TV가 있는데 거기에 윤석열 영상이 아직도 있다. 안 지우고? 이건 문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홍보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준비해 왔는데 이거 보면 참 뭔가 느낌이 아주 묘합니다. 묘해요, 이 느낌이. 잠깐 한번 볼까요? 전국에 17,000 교정 공무원 그리고 교정 참여 인사 여러분, 현장에서 교정 교화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교정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용자 교정 교화에 너야 너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 역시 교정 공무원이 더 큰 보람과 자부심으로 너 때문에 자괴감 들어.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이 묘해. 이거 진짜 뭔가 좀 표현은 안 되는데 묘합니다. 지금 17,000 교정 공무원들, 교도관들이요. 자괴감 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체포영장 무력화 때문에요. 굉장히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현태 소장인가? 김현우 소장. 그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교정 공무원들을 망신살 뻗치게 한다라는 이 분노들이 일선 교도관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분출되고 있고 사실은 이럴 때 교도관들이 딱 수갑 채워서 체포해서 끌고 나오면 이럴 때 교도관들 증언도 되고 박수 받죠. 처우 개선도 되고 주목받는데 이 좋은 기회를 다 날렸어요. 다 날렸다라고 지금 자괴감에 빠져 있는 교정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차제에 그 체포영장 발부 말고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사회 기일에 거쳐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박억수 특검보가 강제 구인을 신청했는데 기각을 했습니다. 골석 재판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재판에서 골석 재판하면 5회차예요. 제가 이제 방청 당첨이 됐기 때문에 가서 강제 구인 안 하는 지기현하고 이제 한판 떠야죠. 한판 떠야 돼. 이제는 소장님, 떠야 되고 그리고 19일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첫 공판이 있는데 이거는 준비 절차 기일에서 아마 안 나올 건데요. 이 재판도 다음 기일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재판정에 골석 재판하는 게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돼서 큰일 납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차제 뭐 정청래 당대표나 정치계에서 얘기하는 특판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나 재판소 설치에 대한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조금 반대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현우에 대한 보도를 보면 김현우가 누군지 정확히 안 나와요. 근데 김현우는 이미 수원구치소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그런 어떤 집사 노릇, 심부름꾼 노릇 또는 그보다 더 강한 노릇을 역할을 해온 자예요. 제가 지난해에 수원구치소에
이화영 네. 부지사 접견을 위해서 갔습니다. 접견을 막은 사람이 김현우 구치소장이에요. 네. 근데 무슨 회의체 열어가지고 뭐 안 된다고. 네. 지속적으로 접견을 막았어요. 국회의원들의 접견을. 그래놓고 윤석열의 접견을 다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자료 공개 못한다고 하잖아요. 뭐 바디캠 예. 못 열어준다, CCTV도 네. 못 보여준다. 근데 김현우 수원구치소장은 그 이화영, 방용철, 그리고 김성태의 그 출정 기록들, 그 진술 세미나가 있었을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이 되고 증거들이 나오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정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국회에는 못 준다고 버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에서 그거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거부한 사람이 김현우 수원구치소장입니다. 예. 근데 그자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에는 출정 기록을 다 줬어요. 그랬던 자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사건에 부역했던 자가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일 때 서울구치소장으로 영전한 거예요. 네. 올해 2월에. 그런 자를 지금 구치소장으로 그대로 두고 그자가 구인, 그 윤석열 구인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짚고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신 거를 요약하면 공정과 상식이 중요한 원칙이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각종 지금 뭐 특검이며 구치소장이며 임해야 한다. 국민 앞에. 하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열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 차원에서 보면 일단 이제 구치소장 좀 지엽적인 얘기긴 한데 그 구치소장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태평양 같은 법무법인도 교정본부장을 뭐 영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몸을 사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보도가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도 그런 게 나오긴 했고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그래 지금 당장 이렇게 내가 협조를 안 하는데 안 해도 구속은 될 것 같아. 김건희든 뭐 윤석열이든 법적 처분을 받겠죠. 그런데 이 관련자들이 두려운 거는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사면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걸 더 겁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을 봐도 사면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현우는 그냥 윤석열 편이에요. 김현우는 윤석열 편이다. 네. 뭐 다른 어떤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이재명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던 검찰들 예.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이 김현우 구치소장이에요. 출정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김성태가 검찰이 부르는 대로 들락날락하고 그 다른 재소자들하고 같이 예. 움직이고 진술 세미나를 하고 뭐 연어 파티를 했는지 그거는 이제 네네. 지역적인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이화영의 진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복이 되고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 출정 기록을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법원이 보자고 하는데도 안 내놓고 검찰한테만 흘려주고 그랬던 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보태면 네. 이제 김현우 소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편이다라고 하는 설명에 좀 보태야 될 게 있는데요.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대구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뭐 원내대표, 국힘 원내대표하고 동기고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사람이 다른 꿍꿍이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가서 정치할 수 있으면 대구 경북에서는 자 끝까지 내가 버텼다라고 하는 정도의 계산이 없으면 어제같이 10명 정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갔을 때 갔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가서 2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30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본인이 뭔가 계산을 해봤을 때 나중에 나는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 장사에는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청명에 가나 한시에 가나 직무 배제가 되나 안 되나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이자가 수원구치소장일 때 저도 갔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7, 8명이 갔어요. 근데 어제랑 똑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안 만나주겠다고 아예 다른 교도관들 내세워서 저희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 있는 그 로비에서 저희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농성을 하겠다고 나올 때까지. 구치소장이 국회의원들이 찾아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높은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의정활동하러 갔잖아요. 만나야죠. 설명을 해야죠. 접견도 거부하고 기록도 안 내놓고
그 입장이 지금이랑 똑같은 판박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그러냐? 저도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의 성향도 그렇고 아예 편을 그렇게 들어왔고 그 세력권 안에 있고 그런데 이 김현우 구치소장이 정말 착각하는 게 이 사람은 선거 정치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 검찰의 조작 수사에 관한 재수사 내지는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때 김현우 구치소장은 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사람 플러스 본인만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댓글로 민구님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정 장관께서 그런 명분들을 하나둘 쌓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뭐 지금 마음은 급하죠. 국민들은. 급하죠. 예. 저도 급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올해 2월에 부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명분을 쌓고 아마 인사조치가 필요하면 인사조치를 하거나 지금 먼저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더 세게 당장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역할과 이제 저희들처럼 논평하는 사람들은 역할이 다른 것 또는 이제 느낌을 그대로 좀 노골적으로 저는 당장 직무 배제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 정성호 법무장관도 되게 이제 불편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달라가 아니고 정말로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봤을 때 이 지금 김현우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예. 감정적으로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안 끌어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한 분야는 직권남용해버리고 특정 분야는 직무유기를 하는데 법무부에서 감당을 못해서 교정본부에서 감당을 못해서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것은 정상이냐. 국회의원이 집권여당이에요. 그것도. 야당도 아니고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찾아가서 그것도 특위를 만들어서 이게 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데 그 태도를 한번 보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파면을 시키는 건 행위가 엄중하지만 직무배제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주관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미온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것이 그 미온적 태도가 이 사람의 행태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빌드업이라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제가 이제 의심까지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늦지 않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김현우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장이지만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사람입니다. 네.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그 김현우의 옷을 벗기고 말고 이것도 이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존중받아야 될 의견이라고 보지만 핵심은 빨리 윤석열 정권의 검찰 조작 수사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발동이 돼서 김현우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죄상이 드러나는 것. 네. 윤석열 구인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거지만 사안의 크기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조족지혈이에요. 김현우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에 비해 보면 그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시급하다. 예. 그래서 이 조작 수사에 가담했던 자들 김현우 뿐이겠습니까? 검사들 뿐이겠습니까? 이 자들이 빨리 세상에 어떤 행태를 했는지 드러내고 보여지고 지금 김현우는 온통 윤석열 구인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아주 적절하게 좋아해서 국민 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인물로만 규정돼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조작 사건 이재명 죽이기에 부역했던 자일 수 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다. 그걸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 다 그 부분을 약속했어요. 조작 사건에 대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 그렇죠. 그 어떤 사건을 조작 사건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가 당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원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행태의 불법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샀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다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지난 최근 3년 동안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이제 우선순위에 있겠지만 과거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도 포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당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